우리 최영숙 선생님께서는 강북구 수유 이동 주민자치 지원관으로 활동하고 계신데 그동안 시민사회 운동을 꾸준히 마을 운동을 비롯해서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때문에 이제 주민자치의 위상이나 역할에 대한 고민이 여러 각도에서 많이 드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먼저 우리 선생님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강북구 수유이동 현재 주민자치 동지원관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네. 이름은 최영숙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뭐 지난번 한번 다른 인터뷰에서도 지원관 활동을 하시는 분 인터뷰를 하긴 했었는데, 네네. 우리 선생님도 이제 지원관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먼저 이렇게 지원관이 일반 우리들에게 좀 낯선 이 명함 이름인데, 계기가 있으신가요? 이렇게 지원하시게 된 계기가? 일단은 주민자치 영역에 좀 관심이 좀 많았고요. 특히 주민자치라고 하는 거는 주민들의 생활 단위에서 일어나는 가장 구체적이고 또 생활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워낙 이제 제가 있었던 그동안 과정에서도 활동했고 또 관심 있던 분야고 그래서 이제 지원하게 됐고 제가 이제 지원할 때 강북구에서 네. 모집을 하고 있어서 네. 강북구에 같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지원관 활동을 하신 지는 지금 얼마나 되셨나요? 지금 얼마 되지 않았고요. 강북구에서는 지금 8월에 작년 8월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수유 이동으로 온 거는 9월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아직 1년이 채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뭐 이런 강북구나 아까 이제 사전에 말씀을 좀 해주셨지만 강북구나 여기 수유 이동의 이제 이런 주민 자치에 대한 인식, 뭐 현황 이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파악이 되셨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우리 문자분들한테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수유 이동 주민 현황은 이제 그동안 이제 제가 하고 함께 한 걸로 보면은 일단은 이제 기관의 활동들이 동에서 좀 직능단체 그리고 이제 그동안 동에 관심 있는 분들 주로 이제 직능단체 위주가 많이 활동이 좀 됐었고요. 그리고 조금 이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곳이 새마을문고 특히 이제 젊은 어머니들 많으시고 활동을 다른 동에 비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문고 활동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강북구에 사실은 마을 공동체 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사실 이 수유 이동은 아직 그 마을 공동체 사업의 영역에서는 아직 진행해본 경험이 아직 없는. 그래서 이제 독자적으로 원래 그 동해 그 활동들 동물 중심으로 해서 동행정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었고요. 우리 수유 이동에는 이제 그 주민자치 회관 프로그램, 그러니까 이제 그 자치회 간에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이 프로그램들이 되게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다른 동에 비해서 주민자치 회관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하고 또 참여도도 높고 동 주민들이 이 동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주민자치회관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다 중단됐겠네요. 지금 주민자치회관 다 문을 닫았고요. 사람들이 되게 공식적인 모임을 할 수가 없어서 아마 상반기까지 아마 어려울 것 같아요. 상반기까지 주민들이 요구가 높겠는데요. 네. 빨리 해달라. 안 그래도 뭐 탁구나 뭐 에어로빅이나 또 미뉴나 여러 파트에서 주민자치회관 프로그램들이 잘 되고 있는 곳들 또 그 워낙 운영이 잘 되고 있어서 많은 회원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원래 주민센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자치회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리하나요? 네, 그게 이제 여기 지금 저희 수유이동은 동 주민센터와 자치회관이 지금 함께 건물에 함께 있어요. 회관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다른 동은 분리된 곳도 있는데 저희는 이제 자치회관이 같이 3층에 3, 4층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선생님은 이제 거주시는 강동구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강동구에서 꾸준히 오래 사셨던. 네네. 한 얼마나 하신지 강동구에서 25년 이상. 그리고 이제 강동구에서 쭉 이제 이런 시민운동이나
이런 마을 공동체 운동을 해오셨던 네.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곳에서 했었던 것과 이 수유동에 와서 네. 또 하다 보면 터전이 달라지니까 네. 이제 고민이 있으실 수도 있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 이제 두 곳을 같이 하셨던 경험은 또 좀 네. 특색 있는 경험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셨을 때 뭐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 이제 공통적으로 두 구에서의 주민자치 운동에 대한 뭐 현황, 공통점, 뭐 차이점 이런 것들을 고민하다 보면 전반적인 이제 우리들의 인식 정도도 좀 파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강동구에서도 마을 공동체 영역에서 사회적 경제까지 활동을 했었고 저는 원래 이제 강동구의 시민사회 활동들을 좀 많이 지금까지 좀 해왔기 때문에 육아운동부터 네, 그리고 교육운동 그리고 이제 우리 마을 공동체 운동 이 영역의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관여를 하면서 이제 활동을 했었고요. 어떻게 보면 뭐 특별히 다른 건 없고 이 강동과 강북이 실제로 이제 지역적 차이는 있으나 뭐 주민들은 뭐 네. 같은 부분이라서 주민자치라고 실현이라는 점에서 또 공동체를 만들고 또 생활적인 본인들의 사는 곳에서 자신들이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문제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공동의 대안을 세워내는 부분이라고 보면 공통점이라고 보고요. 그거는 뭐 강동이든 강북이든 똑같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좀 차이점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 지역적 특성이 조금 다르고요. 그다음에 동마다 또 이 주민들의 인식과 이 경험의 수준이 좀 달라요. 네. 그래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그 동에 또는 그 주민들의 지금 현재의 인식 수준과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방향 이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파악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꼭 필요한 것부터 지원하는 것이 저는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경험치가 아니라 실제로 마을에서 살고 계시는 동네 주민들의 경험 그리고 하고자 하는 방향 그것을 잘 파악하고 그것을 구체화 시켜내고 단계별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이게 대한 이제 고민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이 수요 이동 주민들의 지금의 요구, 주민자치회에 요구하는 게 있을 거라는 생각이 주민자치회 요구요? 예. 아니면 뭐 주민자치회를 아직까지 뭐 내가 해야 할 이것까지는 우리 사회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프로그램 뭐 강의 듣고 이 수준인지 아니면 좀 더 요구성이 좀 높으신지 우리 수요이동 네네 수요이동의 주민자치회는 이제 그 작년에 교육을 통해서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강북구의 5개 동 선정이 돼서 사실 작년에 처음 시작을 한 거고요. 그 사실은 수요이동 그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이 부분을 바라볼 때 굉장히 좀 어색하고 또 원래 이제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었기 때문에 왜 굳이 꼭 만들어야 되나 이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래도 뭐 변화라고 하면 법과 조례로 이렇게 통과된 변화라고 하면 받아들이겠다 이제 이런 나름대로의 그런 이제 관점에서 이제 시작을 해서 교육을 받고 49명의 저희 지금 50명인데요. 50명의 주민자치위원분들이 선정이 되셨어요. 그것도 이제 추첨을 통해서 그냥 되는 게 아니라 79명 정도, 그러니까 80명 가까이가 신청을 하셨는데, 네, 신청을 주민자치원 하시겠다고 이제 모집을 해서 신청을 하셨는데, 교육을 이수하신 분이 57명이었어요. 많이 하셨네요. 교육을 6시간 반드시 이수를 해야 되니까. 이수하시고, 교육을 57분이 다 되셔야 하는데, 저희가 이제 서울형 주민자치회 50명의 주민자치원을 공식적으로 모집을 했기 때문에 추첨을 또 그 중에 이제 다 교육받았다고 된 건 아니고 추첨을 해서 또 7분이 탈락되셔서 50분에 50분이. 근데 그 과정은 그 40대가 이제 40대 미만 좀 젊으신 분들을 10% 넣어야 된다 이런 규정. 그리고 남녀의 그 비율이 뭐 남과 여가 뭐 적어도 60대 40 한쪽 성이 너무 많은 걸 차지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기준들이 이제 서울형에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들을 맞춰가면서 진행한 결과로 작년에 이제
주민자 지원분들이 선정이 되셨고 올해 2020년 1월 7일날 저희가 정식으로 발족을 했어요. 주민자치회. 그래서 발족을 해서 회장님을 2월달에 주민자치회 임원진을 2월달에 선출했고요. 네, 그것도 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그래서 이제 투표를 해서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을 지금 밟고 있고 지금은 그 분과위원들 모집을 저희가 또 주민들에게 또 알려가면서 했는데 기존에 계신 분들 관심이 좀 있는 분들 특히 문고나 또 이 마을 사업에 좀 관심 있었던 분들이 좀 들어오셔서 저희 수유이동이 분과위원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모집 안 되는 다른 분은 그런 사례였거든요. 다른 동은. 근데 저희는 그 85명 분과위원을 모집했어요. 추가로. 그러니까 지금 주민자치위원분들이 50명, 분과위원분들이 85명. 예, 그러니까 분과위원분들은 이제 사업별로 예를 들면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 뭐 환경에 관심 있는 분들, 또 뭐죠 이렇게 그 지역 경제 개발에 관심 있는 분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각 영역별로 7개 분과가 선정이 됐는데 그 7개 분과에 골고루 들어왔습니다. 문화예술까지. 그래서 지금은 진행 단계에 있고 지금 현재 평가는 그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에 계신 분들과 새롭게 들어오신 수유이동의 주민분들이 거의 분과 구성까지, 분과장까지 선출을 했는데 분과장님들이 이제 대체로 임원들이 들어가고 시거든요. 그래서 균형 있게 그러니까 기존 계신 분들도 어느 정도 임원이 되셨고 그다음에 새롭게 들어오신 분들도 분과장이라는 그리고 분과장 지금 새롭게 들어오신 분들이 이제 분과장이 되는 이렇게 해서 지금 한 어느 곳에 치우치지 않게 지금 분과 구성과 임원진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딱 그런 건데 직접 민주주의를 이제 뭐 체득하는 우리 동네에서 그리고 과정인데 대체적으로 무리 없이 왜냐면 기존에 계셨던 주민자치위원들과 새롭게 들어오신 분들이 이제 이번에 새로운 이제 주민자치회를 관전하는 과정에서 좀 너무 많은 이견이나 또는 또 분열이나 갈등이 있을까 저희가 좀 많이 조심하고 많이 이제 이런 최대한 문을 열려고 노력한 과정들이 있었고요. 그게 신부가 잘 어울려질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주셨어요. 동에서도 많이 노력해 주셨고 또 기존 분들도 노력해 주셨고 또 이제 새로운 분들도 진입하면서 너무 갈등이 없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서로 배려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다행히도 저희가 조금 갈등이나 분열이 아직 생기지는 않고 지금 조율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다행인지 아직은 좀 봐야죠. 갈등과 분열이 꼭 나쁜 건 아니니까. 맞아요. 또 조금 또 이렇게 문제의식이 있으면 서로 이제 갈등이 될 수 있고 그걸 잘 해결해 나가면 그게 이제 공동의 성과가 되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뭐 쭉 아까 26년 동안이나 이제 강동구에 사시면서 아주 오랫동안 이제 여러 영역에서 지역 운동을 해오셨었고 이제 다른 지역에 오셔서 이제 더 이제 확산시키시는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시다고 보는데 그다음에 이제 주민자치 지원관이나 이제 사회운동가, 뭐 지역 운동가들이 이제 공통 분모라면 지금보다 좀 더 합리적으로 운영되는 이제 사회를 만들고 싶다라는 열망, 기대, 희망 뭐 이런 게 있으리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현재 이런 주민자치회라는 제도가 그런 사회를 이뤄나가는데 좀 자리를 잘 잡아나갈 수 있다고 보시는지,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이런 고민도 좀 돼요. 네. 제가 지원관으로 일을 해보니까 지금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대단히 중요한 실험대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 민만 하는 게 아니라 관이 같이 하고 있다는 지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물론 갈등도 있을 수 있고 서로 다른 차원에서 이루어왔기 때문에 민간과 관은 너무 이해가 달라요. 해본 경험이 다르고 그리고 서로의 신뢰나 이 불신들이 나름대로 있는 과정에서 이것을 이제 제도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일정정도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만들어라. 제도를 만들다 보니까 그 관에서도 이 부분을 합주하지 않을 수 없고 또 민에서도 민의 요구만 가지고 그것을
구체화시키는 지점이 좀 부족한 지점이 있어요. 그것을 행정이 뒷받침해 주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받아들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그 민관 함께 만들어 간다, 그리고 제도화 된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서로 가져보는 것. 네, 동행정도 민에 대해서 한번 이 민간이 이런 부분이 민간이 뭐 하겠어 이런 게 아니라 민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행정적으로 바치면 아 민의 역할이 커질 수 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고, 또 하나는 민간 쪽도 동행정이 뭐 맨날 우리 저기 하는 거지 뭐 동행정이 뭘 제대로 하는 게 뭐 있냐 이제 이렇게 바라볼 게 아니라 실제로 모든 것을 구체화시키는 데는 행정의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사실 의제가 개발돼도 이게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가 아닌가를 판단하고 만들어가는 데는 이 관과 행정이 함께 해줘야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는데 되게 중요한 지렛대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그 주민들의 자치 능력을 키워나가는 하나의 교두보, 하나의 발판은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진행하는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 보면 이제 촘촘하고 주민들이 등장하게 되는 과정과 그다음에 이제 의제나 사업 개발하게 되는 과정과 그리고 그것을 예산과 더불어서 실행하는 과정까지 그걸 전 과정에서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서울형 주민자치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분명하게 이제 굉장히 크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것을 이제 뛰어넘는 이제 예를 들면 주민들의 힘이 사실 주민들이 뭐든지 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주민들이 힘이 생기려면 주민들이 스스로가 그것의 필요성을 느껴야 되고 주민들의 의식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 부분을 뛰어넘는 어떤 것을 제도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보다 뛰어넘는 예를 들면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뛰어넘는 그 서울형 주민자치회에서 주고 있는 예산이나 주민들에게 주고 있는 권력 그러니까 일정 정도 기회를 주는 거죠. 많은 권한을 주고 있는데 이제 몇 가지 권한이 작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100%를 얻어야 되는데 30%밖에 아직 그러니까 서울형이 가지고 있는 약간 이제 한계라고 보면 지금 약간 30% 정도의 수준을 주민들에게 열어준 거예요. 참여 권한을 더 확대해 준 거죠. 그런데 주민들이 성장을 해서 서울형 주민자치는 중요하지만 이걸 뛰어넘어서 우리가 어떤 걸 더 우리가 주인이지 않냐 그렇게 해서 예산이나 기타 여러 가지 활동의 범위들을 만들어 간다면 그게 이제 중요하게 50% 100%를 주민들이 스스로 자치의 경영 부분으로 연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제 고민이 되는 거는 그 역량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한 2년 정도는 저희 지원관들, 활동가들이나 지원관들이 좀 도와낼 수 있지만 주민들이 자치회에서 간사님, 회장님 또 이렇게 임원들이 성장하고 하는 시기가 2년으로는 좀 부족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지원관이 꼭 있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부족하게 느껴지는 지점 그럼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가 그 이후에 이제 어떤 대화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 그럼 이제 주민들의 권한이 30%에서 50% 가기 위해서 50%에서 100% 가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한 설계와 이 과정은 이제 서울시가 만들어내는 그런 영역이라기보다는 시민사회와 어떤 직접 민주주의 또는 이제 이런 것들을 해나가는 사회 주민자치 실현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사회 운동이 또 시민사회 영역이 조금 더 먼저 고민하면서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네. 좀 더 뒤에 여쭤보려고 했었던 건데 좀 땡겨서 여쭤볼게요. 아까 이제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어느 단체에서도 이제 총회 비슷한 걸 해서 거기서도 이러저런 의견들이 나왔었는데 이제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이제 이거 간이 주도하는 거에 이게 주민자치회가 협력하는 건 그렇지 않냐, 이게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었고 그래서 부정적인 시각도 사실은 존재하더라고요. 이제 반면에 시민사회에서 지역 주민들이 모이게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회라는 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 공간을 잘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의견들이 왔다 갔다 했었어요. 네. 실제로 이제 이런 것에 대한 견해는 또 어떠신지? 저는 1차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서울형 주민자치의 시작을.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걸 반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후에 그 아까 얘기했던 30% 이상의 권력을 주민들에게 더 많이 권한을 드리고 실제로 주민자치와 직접민주주의가 일어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의 이제 그 부분을 지금 조금 구체적으로 이제 설계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활동가들의 교육과 질적인 활동가들의 역량이 높아져야 된다. 제가 여기 주민자치 와 보니까 그 주민자치회는 가장 그 동단이기 때문에 생활단이기 때문에 생활단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중첩돼서 일어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뭐 생명 평화의 문제, 기후의 문제, 뭐 환경의 문제, 지금 코로나19 대응도 마찬가지고 또 주민자치의 직접 민주주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이 통합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동단이거든요. 이 동단위에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해나갈 것인가. 그러면 이 동단위의 이 문제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또 이 사회 현상과 이 여러 가지를 이해할 수 있는 활동가들이 길러져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좀 그러니까 이것을 제도화시켜 나가는 권력으로 만들어가는 주민들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기 위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필요한 것인지도 촘촘하게 계획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활동가들이 길러지지 않는다는 상태에서 부정적인 시각만 가진다고 해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러려면 더 많은 그 활동가들이 지금부터 이제 앞으로 이제 한계가 보이잖아요. 앞으로 2년 지원하고 이제 그런 한계들을 놓고 그럼 어떻게 다시 이어서 연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지금부터 좀 육성하고 질 높은 활동가들이 여기서 이 동네에서 실제로 그런 모든 문제들 연결하고 그리고 그 주민들의 직접 민주주의와 내용을 찾아갈 수 있도록 주민들이 스스로 그 동네에 주의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기 위한 과정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많은 그 예전에 우리가 했던 대로 헌신이 필요하다. 그런데 무조건 지금 시기에는 예전처럼 뭐 자원봉사가 안 되잖아요. 그런 것도 좀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활동의 어떤 체계도 만들어내야 되고 그 활동의 질적인 내용도 올려야 되고 그래서 저는 저는 이제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동네에 정말 괜찮은 잘 훈련되고 갖추어진 활동가 한 명씩만 배치되면 저는 직접민주주의 실현은 어렵지 않을 수 있다. 이제 요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좀 변화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 왜냐면 동네에는 이런 수많은 생활 의제도 있지만 구의원부터 시의원, 그다음에 국회의원까지 모든 정치 영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 수요 이동만 해도 수요 이동에 가장 영향력을 줄 세력이 누구인가 그러면 주민들이 돼야 되거든요. 그 주민들의 권한을 더 가져오고 그러면 그분들이 진짜로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일하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낼 수 있고 네, 그리고 주민자치회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만들어갈 수 있고 또 그런 시스템을 이제 서울형 주민자치회가 시스템을 어느 정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더 효과적으로 연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연구와 고민, 그다음에 활동가들과 이게 이제 앞으로 관건이 아닐까요? 결국은 사람이. 네. 네. 혹시 이런 주민자치 지원관으로 아까 작년 8월 정도부터 시작을 하셨는데 뭐 1년은 안 됐지만 그래도 이제 출퇴근도 하시고 또 수유동 활동도 하시면서 보람이라면 보람, 또 애로사항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지금 활동이 되게 즐겁고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현장에서 그 행정과 같이 못했던 지점들도 고민들도 알게 되고 물론 이제 광동 쪽에 있을 때도 물론 그 시민사회 쪽에서 주로 서서 이제 여러 가지 해보기도 했고 요구도 해서 이제 밀어붙여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실제로 이 주민자치회라는 이 서울형 주민자치에 들어와서 이 다양한 분들의 입장에 있는 분들의 사례를 연결해 나가는 과정을 직접 해보니까 아주 치우친 분도 아주 뭐 앞서가신 분도 다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서로 만나는 접점이 동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그 어떤 좌우 이념 이런 것도 다 필요 없고 동이라고 하는 그 지점에서는 가장 일반적이고 그런 경험을 해보지 못한 주민들에게 그런 경험의 과정들을 통해서 스스로가 성장한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예, 얘기를 들었을 때 네, 요즘 조금씩 이제 우리 주민자치가 예전하고 다르구나 다르구나 분명히 달라졌구나 왜냐면 예전에는 동주민들이 그냥 또 주민자치위원들이 그냥 대상이잖아요. 뭐 결정할 때 도장만 찍고 얘기만 해주면 참가해서 해주면 이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제 문제에 대해서 제출을 하고 그 의견에 대해서 같이 의견을 모아보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함께 행정과 나누어서 실현 가능한지를 한번 비춰보고 이런 과정들을 해보는 것이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주도하는 그 동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될 것 같아요. 한 번도 기회를 안 줬잖아 지금까지 우리 동 주민들에게 실제로 기회를 준 적이 없어요. 그냥 어디 가서 뭐 있으면은 와서 동원되거나 또 주민자치위원회도 기존엔 다 그랬어요. 그냥 직능감시 대표를 모여놓고 안건 다 처리할 거 다 만들어놓고 그냥 거수나 박수로 끝내는 이런 거는 이제 네, 그거는 전혀 민주주의가 아닌 그런 그 주민들이 그런 기회조차도 안 줬던 건데 지금은 이제 조금 내가 위원이고 내 의견이 반영될 수 있구나 그리고 나 의견이 다른 사람하고 맞부딪혀서 싸울 수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서로 하면서 참여를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조금 그분들이 변화가 좀 보여져요. 그래서 나름 재미있고요. 여기 뭐 먼 거리지만 이렇게 출퇴근 이런 거는 별로 되게 이 과정이 되게 저는 이제 지켜보고 있고 올해 이제 사실 주민청회를 해야 되거든요. 제가 이제 주민청회를 코로나에도 어떻게 좀 해볼까 지금 고민 중인데 안 되면 온라인으로 가야 되겠지만 이게 좀 주민들 못 모이게 하니까 저희가 이제 고민한 것들을 주민들하고 투표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투표가 다 결정된 걸 투표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 현장에서도 주민들의 의지가 바뀔 수 있다. 이게 굉장히 큰 중요한 체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원안이 있는데 그 원안은 다 통과될 거야. 나는 그냥 가서 자리만 치워줘. 이렇게 되면 주민청의 의미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주민자치회 분과위원들까지 다 노력을 해서 의제를 만들어서 내년에 우리 이거 하고 싶습니다. 주민들에게 물어봤을 때 그 주민들이 딱 보니까는 또 아닌 것도 있고 원안의 1번, 2번 순위가 바뀔 수도 있고 또 생각보다 또 다르게 그 주민들이 투표를 해주실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게 이제 직접민주주의 하나의 그 실험이기도 한데 일단은 그런 과정을 한번 밟아보고 싶은 게 제 꿈인데 올해 이 코로나로 지금 막히고 있어서 약간 좀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질까 약간 기대도 되고 네, 기대도 되는데 올해 안 되면 내년에도 기회가 있으니까 올해는 이제 가능하면 이제 주민청회 형식 전체가 다 모인 자리에서 하는 거를 조금 지양하자는 그런 게 좀 있어서 여러 가지 고려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제 친구도 여기 수요 이동 사는데 네, 그럼 주민청회 꼭 가라고. 네, 꼭 알려주세요.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면은 이제 마을운동을 이제 뭐 다 나왔던 이야기가 반복될 수도 있겠지만 실제 이제 주민자치 지원관 활동을 하시면서 사실 주민자치 운동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폭이 넓고 또 어떻게 보면 또 폭이 좁을 수도 있는데 우리 선생님께서는 어떤 부분에 이제 2년 동안 활동해서 내가 어떤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주민자치 지원관으로 좀 활동을 해봐야겠다 이런 게 있으시면 네. 앞서 이야기랑 좀 비칠 수 있긴 하겠네요. 저는 아까 얘기한 게 좀 근데 제가 생각한 거는 더 있긴 하지만 저는 주민들의 요구와 수준을 먼저 파악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단계를 어떻게 만들까. 근데 그분들의 입장이 어떤가를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고 근데 그 입장이 정확히 파악이 되면 사실 연결은 높낮이가 없어요. 사실은 예를 들면 저는 예를 들면 그 분들의 요구가 이런 사안이다. 이제 뭐 문제와 욕구가 있어요. 그 욕구에 대해서 파악만 정확히 한다면 그것을 빠르게도 해결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단계별로도 해결할 수도 있고요. 그 해결의 과정은 다양한데 그분들이 우리 주민들이 민주주의 의사참여 과정들을 밟아보면서 성장하는 것이 가장 크다고 봐요. 내가 변한다. 그러니까 누구 한 명이 잘하는 사람이 이끌어가고 뭔가 성과를 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자기가 원하는 부분들을 직접 경험해서 실제로 이렇게 저렇게 해서 민주주의의 부분이 이렇구나, 직접 민주주의는 이렇구나 라는 것을 느꼈을 때 그 성장의 폭은 엄청 커지거든요. 네. 그분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지역이 다 보이잖아요.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동네에서도 이렇게 다 보이는데, 동네에 살고 계시는데. 그러면, 그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밟으면 되겠구나. 또 우리가 의견을 내면 어떻게 되겠구나. 이런 것들은 이제 그분들의 몫이죠. 우리 주민들의. 그래서 저는 그게 그것만 단계를 잘 밟아서 우리 주민들의 욕구와 수준을 잘 맞춰서 그 지원을 해나가는 과정들만 만든다면 주민들은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이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